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판사 무제 유튜브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자꾸 채널에 나와 주시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내 인생에서 이분을 실제로 볼 줄 몰랐는데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재림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배우 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유미의 세포들을 제 소속사인 그렇죠. 센컴퍼니에서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캐스팅 보드를 보고 선배님을 뵙고 싶다고 미리 먼저 요청을 좀 드렸어요.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촬영하시는 신우주 씨가 오늘따라 유난히 저보고 작아 보인다고. 저도 이렇게 의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약간 비율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북을 보면은 단체 사진이 있는데 분명히 동일선상에 서 있는데 저만 이렇게 손가락을 늘려놓은 듯한 그런 사진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걸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로 너무 좀 창피해요. 창피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 위에서 비율적으로 싹 길어 보이고 이게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AI 사진처럼 이렇게 불쾌한 골짜기. 거의 눕기 따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그런 사진들이 몇 개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키가 크면,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막 이제 선생님들이 발바닥에서부터 뭐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봐라, 막 뭐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키가 크면 좀 더 울림통이 큰가요? 몸통도 크니까 울릴 공간은 더 많기는 하죠. 근데 발바닥부터 그 얘기는 사실 저도 전공이 성악인데 그러니까요. 뿌리를 땅에 내리고 땅부터 이제 소리를 끌어올려라, 호흡을 땅까지 떨어뜨려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허황된 말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할 수 없는 그렇죠. 행동이죠. 두성을 써라, 미간 사이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라. 그렇죠. 나오지 않죠. 그냥 목에서 나오는 나오는데, 거죠? 성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활동하실 때 학교 들어가셨더라고요. 한예종으로 연극원 전문사를 갔죠. 13학번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정민 씨가 저는 영화과- 예술사 공육학번. 공육학번, 그 예술사 공육학번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학사. 저는 계속 나누시는 학사로 거예요? 이제 공사학번. 그건 알죠. 그건 알고 있죠. 물론 타 네, 학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예종. 동문으로 친다면은 제가 늦게 들어간 게 맞죠. 그렇죠. 7년 정도. 귀엽습니다. 선배님 씨. 졸업 논문이 있더라고요.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아요, 그걸로. 뮤지컬 배우의 목조임 현상을 맞아요. 위한 뮤지컬 배우의 신체 훈련법. 뮤지컬 배우의 목조임 현상 완화를 위한 훈련 방법 연구. 저도 이제 노래를 즐겨 하고 노래를 좋아하지만 노래를 잘 못하는데 항상 목조임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정 음역대를 지나갈 때. 그럼 그거를 이제 형님께 훈련을 받으면 그 목조임 현상이 좀 완화가 되나요? 그럼요. 완화됩니다. 그래요? 개인마다 기간이 다를 뿐. 개인 레슨을 했었어요, 예전에. 대학교 출강도 한번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 바쁘시죠? 안 하고 있죠. 공연만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네. 떵떵거리면서 살진 못하지만 충분히 공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이 행위와 교육이라는 거에 어떤 고결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교육을 할 만한 사람인가? 제가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명감이 좀 그게 적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좀 이렇게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교육과는 얘들아 다 잘 지내고 있어. 성공하면 꼭 선생님 잊지 말고 두 손 양손 무겁게. 문자 정도는 보내주렴. 제가 이제 형님 공연하시는 것도 예전에 본 적이 있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이제 종종 보는데 이 사람 노래를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노래는 들으면 이렇게 내 표정이 막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노래 너무 잘하면 막 내가 막 이 감화가 돼서 저는 가끔씩 형님께서 하시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면 기분이 좋나요? 정말 잘했을 때는 기분이 좋죠. 내가 이 한 곡을 정말 잘 불렀을 때는 이미 부르면서 느낌이 오고요. 소리를 내면서 미쳤다 이런 느낌이 들고 끝났을 때 찢었다. 이거를 무대 위에서 했어야 되는데 라든지 또다시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럼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럼 매번 그런 만족감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연기도 내가 연기하면서 이건 지금 몰입과 지금 호흡, 대사톤, 막 표정, 손끝 뭐 이 모든 세포 하나하나 완벽하게 몰입이 되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한 번 왔을 땐 정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근데 제 지금 상태에서 노래를 아무리 잘해봤자 60점인데 100점으로 잘한 거랑 내가 조금 못해서 한 95점 맞은 거랑 큰 차이 없지 않아요? 그게 또 그 약간 디테일 차이인데 너무 또 잘 아시는 또 분야니까 이게 연기와 노래이다 뿐이지 그 딱 하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는 해요. 정말 앞에 테이크 다 좋았어. 1번으로 하자. 1번 충분히 좋았어. 이거 하나가 전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보는 영상과 우리가 크게 보는 차이가 없죠, 공연들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없죠. 그게 자기 만족이죠. 저는 막 그냥 노래 불렀다 하면은 막 너무 신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전문가라서 또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새 노래를 받았다. 뭐 새로운 작품에 들어간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불러야 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거리낌은 없죠. 자신감이 있죠. 그렇죠. 그래 보여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처음 본 뮤지컬이 2002년도에 렌트라는 공연이에요. 그때 공연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CD를 사서 모든 노래를 다 외웠었어요. 그런 작품들이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자랑하는 건데요. 영어 연극대회가 있어요. 나라에서 개최한 전국 단위 영어 연극대회에 그 렌트 MR을 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문화부 장관상 받았었거든요. 학생 때. 네. 그 정도로 제가 렌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형님 데뷔작도 2009년도 네, 맞아요. 렌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홀린 역할. 네. 데뷔작은 아무래도 좀 남다르잖아요. 남다르죠. 네. 그렇죠. 그 데뷔했을 때 느낌은 어때? 어떻게 남아있어요 지금? 일단은 나 데뷔를 했네? 라는 그 얼떨떨함과 신남이 일단 되게 많았고 어떡하지 막 무대에서 막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냥 패기가 있었던 거죠. 패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료들이 있잖아요. 함께 한다는 그 힘이 좀 많았고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노래만 하다 갔으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조금, 있었던 편했던 것 거군요. 같아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성기윤 선배님이 홀린 네.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I Will Cover Cover You, You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니까 그걸 가끔 듣는데 가사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가사가 조금씩 계속 그죠? 바뀌죠. 근데 조금이 아니던데 제가 어제도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이게 90년대랑 2000년 초반까지의 뮤지컬에서 쓰는 말투와 2010년 즈음으로 지나가는 말투가 굉장히 달라요. 과장해서 얘기하면 구어체랑 문어체 수준으로 달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그 전에는 가사를 문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말일지언정 이게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얘 가사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관객한테 잘 들리고 이해가 잘 되고 좀 더 우리가 흔히 쓰는 말투로 많이 바뀌었죠. 그럼 노래하기도 편한가요? 노래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렌트 공연은 한 번 더 하셨죠? 제가 2009년도에 한 번 하고 2021년도인가 2년도에 두 번째로 다시 했죠. 그럼 렌트 이후로 쭉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 작품을 만나서 내 삶이 좀 바뀌었다. 그냥 대중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의 작품이 있고 그냥 내 기준에서 정해지는 작품들이 저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형님께서 대중들한테 얼굴을 엄청 많이 알린 건 네, 그 당연히 시카고 그리고 뭐 옛날에 킹키부츠 남자의 뭐, 자격, 남자의 자격. 킹키부츠 요 작품들이 이제 묵집파 묵집바. 그거는 작품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은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난 이 작품이 정말 소중하다. 개인적으로 좀 커리어에서 마크를 좀 넣어보자면 일단 렌트가 있고요. 렌트. 두 번째로는 넥스트 노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 뒤가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네네. 그 뒤로는 뭐 에어포트 베이비도 있고 마틸다. 그렇게 딱 저 스스로 느끼기에 좀 스텝업이 좀 막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저는 마틸다를 제가 진짜 못 본 게 천추의 한이에요. 마틸다 공연 정말 재밌죠.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 어제 그냥 그 노래만 부르신 네이버 나우에서 부른 그 노래만 들어도 막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이거를 그 분장을 하고 무대에서 하는 걸 제가 진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를 뭐 올려주시면 신씨 컴퍼니에서 분명 또 계획을 하고 계시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됐지 않았나요? 두 번 다 굉장히 그죠? 성공적으로. 저는 그 공연을 못 본 게 진짜. 그게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오디션을 준비하고 그런 인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네. 걔네 다시 쓸 수는 없겠군요. 그냥 자주 올린다고 사실 그 수많은 영재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수많은 영재들이 이번 시즌에 오디션을 다 봤어. 2,000명 여기 다 봐가지고 여기서 30명 뽑아가지고 했는데
예. 2년 뒤에 2,000명 그대로 올 건데. 그렇죠. 그 밑에 또 다른 또 1,000명이 나올 때 이제, 기다려야 예. 되는데. 요런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크기와 인구수에서 좀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뭐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일단 거기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수부터가 예. 장난이 미처 못 봤던 애들이 막 나타나. 네, 그러니까요. 그걸로 나무주연상도 받았는데 거죠. 받았죠. 예. 나무주연상을 근데 받아야 그거 되는 여자 거 역할 아니었나. 아니에요? 여우조연상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긴 하는데 근데 정말 그 무대 인사래. 그 커튼콜. 커튼콜 할 때도 뭐 이렇게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그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사실 다 디렉션이었어요. 외국 연출들의 네. 디렉션. 네, 커튼콜까지 그 트런치불은 캐릭터로 간다. 네. 굉장히 재밌게 했던 공연이에요. 연습 그 영상도 봤는데 네. 애들이랑도 엄청 살갑게 지내시고. 연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캐릭터가 너무 피부에 붙어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런 사람이에요? 네. 어. 아이들하고 되게 많이 가까워졌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애들하고 막. 오히려 아이들은 연습실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설레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되게 조심할 게 되게 많은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 무조건 모여서 다녀야 되고 연습은 하루 종일 하고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애들이 긴장을 풀고 싶지만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최재림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네. 약간 트런치불이 이미 한 절반 정도 섞인 사람으로 다가갔을 때 이 아이들이 더 그런 데서 더 재미를 느끼고 적응하고 좀 더 편해지고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 애들 나오는 거에 미치거든요. 애들 나오는 영화. 그 감성. 뮤지컬. 사실 반칙이죠. 동물 나오고 애들 그러니까요. 나오고. 예. 미쳐요. 저는 그 무장해제가 돼서. 그래서 유미의 세포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희도 홍보에 도움을 드려야 되고. 사실 저희 채널이 뭐 크게 홍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약간 이런 재미를 통해서 네, 뭐라도 네, 뭐 네. 릴스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네, 된다면 기사가 그렇죠, 뭐 하나라도 그렇죠. 나지 않겠습니까? 네. 6월 30일부터죠. 네.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이거 촬영 일자로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게 만약에 이제 업로드될 시기에는 진짜 코앞에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연습 잘 돼 있고 계십니까? 연습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치열하다는 거죠, 연습실이. 살벌하고 치열하다는 거죠. 매일 연습실 문을 열 때 거의 뭐 이제 방탄 헬멧을 쓰고 들어갈 정도로 총탄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괜찮으시겠죠? 미애 대표님이 기관총을 들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엎드려서 이렇게 조준하고 계시나요? 눈에 불을 켜시고 이렇게 들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웹툰이 원작이고 사실 저희한테 너무 많은 너무나 익숙한 작품이죠. 컨텐츠가 쏟아졌었어요. 사실상 K 인사이드 아웃인 그거 인사이드 아웃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래요? 웹툰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픽사가 사실 이거 보고 아마 인사이드 아웃 만들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최재림 배우 개인의 제 의견이라는 개인적인 점. 의견입니다. 물론 제가 박정민 배우의 무죄 채널에 나와서 하는 발언이긴 한다만 아니 전혀 이 채널의 소유자와 뭐 편집자, 저희랑 PD님들하고 저는 빈공 참 좋아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인기가 많은 웹툰 원작으로 너무 좋은 IP인 거죠. 를 이제 2차 창작을 할 때에 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원작의 팬들의 니즈에 맞춰줘야 한다.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수많은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화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너무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어쨌든 또 창작자들은 그 원작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가 표현을 하는 것은 굳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없다기보다 그것도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그 방대한 양을 또. 근데 그걸 이렇게 압축시켜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취해야 되는데 가장 그렇죠. 이제 내가 어디에 포커싱을 할 건지를 이제 취해서 이것이 어색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 부분만 가지고 왔지만 관객들이 봤을 때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본 기분을 들게 할 수 있을까에서 아마 작업을 시작하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화면을 떠난 무대 위에서 이걸 올렸을 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두 번째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이게 무대 위에서만 일어나는 독창적인 이야기로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풀어야 그래도 이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아마 가장 큰 포커싱이었던 것 같아요. 창작진 분들한테. 그래서 이 작품이 다른 작품들보다 세포들에 집중이 비율이 되어 굉장히 있는 크죠. 심지어 드라마도 세포들은 그래픽으로 나왔었던 걸로 제가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사람이 그렇죠. 세포를 연기하는 거고 심지어 세포가 주인공에 가까운 그렇죠.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비중이 크죠. 유미의 서사를
중심으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세포들의 이야기가 이 두 개의 큰 줄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맡으신 역할이 제가 맡은 109라고 역할은- 불러요? 네. 109라고 불러요? 일단은 109라고 109. 부르긴 하고요. 네. 극 중에서는 네. 이제 원작에는 없는 미스터리 세포 109로 제가 출연을 하는데 네. 극 중에서 이름이 세 가지 정도로 불립니다. 109, 그 다음에 109, 109. 그리고 스스로 부를 때는 109이라고 아. 노래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근데 물론 대사로 저는 109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고 네. 109입니다라고 하지만 네. 노래에서는 또 약간 멋있게 그러게요. 약간 좀 귀에 꽂히는 나르시시스트 같은데요. 109이라는 영어를 쓰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세포들이 견습이라고 부르고요. 견습. 이름이 새로 이제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네. 찾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을. 네네. 그게 또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인공이네. 주인공이라고 제 입으로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인공인 거네. 주인공 아니면 안 하시니까. 주인공 아니어도 하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고, 혹시 뭐, 그 원작과 뭐 다른 매체와의 차이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구성적인 게 제일 큰 차이인데 웹툰은 이제 유미가 현실에서 겪는 어떤 에피소드 혹은 해프닝이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의 그렇죠. 위주의 세포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짧게나마 어떻게 해야 될까 유미와 뭐 함께 고민하고 뭐 조언해주고 동일시 되고 하잖아요. 저희 작품은 그 리액션 하는 부분을 좀 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해프닝으로 인한 세포들의 반응이 좀 더 연장돼서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유미의 세포들 웹툰에서는 세포들이 거의 동등하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계급이 있어요? 계층이 조금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빌런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제가 빌런이라고? 약간 요런 반전의 요소도 좀 있는 건가요? 반전이라기보다 제가 빌런으로 나오는구나. 우리 원래 봤을 때는 네,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빌런으로 나오는구나. 혹은 빌런으로 보일 수 있구나. 이런 좀 계층이 좀 있고 이 유미의 세포에 나오는 어떤 재미있는 그 컨셉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의심의 꽃밭이라든지 무의식의 세계라든지 네네네. 그냥 그런 곳이야 하고 언급되고 그냥 요런 데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실제 그 공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무대 위에서 좀 표현을 하고 있고. 재밌겠다. 그러니까 해석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네. 누가 쓰신 거예요, 이거를? 이게 김가람 작가가 썼는데 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재능을 넣어서 썼습니다. 네. 저도 꼭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대표님 작품인데 안 보러 오면 좀 혼나겠죠. 예, 맞아요. 너 한 번 보니 두 번 봐야지, 뭐 캐스팅 다 봐야지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제가 올 초에 그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공연을 네. 했었는데 굉장히 기대작이었고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도 네. 같은 길을 공연하고 있어서 알고 궁금했어요. 있습니다. 예. 너무나 궁금했어요. 예, 근데 거기 뮤지컬 하시던 이제 배우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끼리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냥 쉬는 시간에 수다를 떨거나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최재림이었어요.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배우여서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대부분 이제 형님보다 동생이었던 그렇죠. 배우들이었는데 심지어는 약간 깔보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 형님 무대에서 실수한 거 녹음해놓고 막 낄낄거리면서 듣고. 그렇죠. 예. 뭐 크게 몇 개 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 어떤 작품으로? 삑살이 나신 예. 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크게 그러면은 그거겠네요. 예. 삑사리를 냈는데 개의치 않고 가시더라고요.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예, 그래서 쫙 가시는데 이거 선수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들었어요. 그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순간에 예.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예. 소리 나는 걸 멈추지 않는 이상 이미 그건 난 거예요. 예. 예. 성대가 그렇게 벌어졌기 예.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더 힘으로 다시 붙이는 수밖에 없죠. 저는 정말 그거 이제 존경스러웠어요. 지워. 다른 단톡방에 그만 올리고 이제 지워. 그 프로필 사진 보고 좀 놀랐어요. 네, 저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제가 이 캐릭터를 보고 받는 첫인상으로 거의 찍거든요. 네, 저로 안 찍고 최대한 캐릭터의 첫인상으로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느낀 이 109의 첫인상은 굉장히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이고 이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세월을
세월을 보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들긴 하다만 좀 주책 떤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나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나?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또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다 좋다 예, 맞다 이렇게 맞아요.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스스로 검열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좀 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한 번 들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한 번 들어서 너무 이렇게 귀여운 척 하지 말자. 네, 그런 생각이 조금 그 생각이 네, 드셨군요. 살짝 들고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맡으신 역할들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다 된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예, 이렇게 좀 형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되려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일단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도 많이 웃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럼 성공이죠. 웃음의 저희를 비웃음인 정확하게 건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지. 어. 근데 재밌는 것도 다양한 단계가 있겠죠. 그, 진짜 꼴값이다. 재밌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재밌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잘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캐릭터에 맞게 최대한 이렇게 밝고 팬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 어떤 포스터나 뭐 이런 사진 보고. 기억에 남는 댓글이 에? 약간 이런 이런 거. 물음표 두 개 다는 거 있잖아요. 엥? 이거 있잖아요. 그건 좀 기분 나쁜데? 그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긍정적으로 뭐 귀엽다라고 해주시죠 당연히 팬분들. 그렇죠. 아닌 줄 알았다, 못 알아봤다, 맞아, 약간 좀 달라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고마워요. 그 주인공 유미의 세포들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유미 역할을 하시는 이제 티파니 씨랑 예원이는 제가 좀 아는 친구인데 노래 정말 잘하잖아요. 그 친구도. 예원이 굉장히 잘하죠. 둘이 좀 다른가요? 달라요. 달라요? 네, 굉장히 다르죠. 예원 배우는 실제 성격이 되게 좀 조용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깊게 사고하고 그래서 그 연구한 게 보이는 배우라고 해야 되나? 연습을 할 때 파니는 굉장히 당당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도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시야가 넓은 친구고 왜냐하면 이 활동 기간이 원체 그렇죠. 넓고 그 최전선에 있으니까 이 비즈니스에 어떤 그 결단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인물이 보이죠. 이 그녀가 하는 선택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성격이 나오는 초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우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탁 나요. 같은 연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파니는 굉장히 세련되고 차가운 도시 여자 약간 이런 초이스를 딱 하고 예원 배우는 저거 내 옆자리의 여직원인데 약간 그러면서 순간순간 되게 엉뚱한 맞아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튀어나와서 재밌어요. 둘 다 보고 있으면. 근데 더블 캐스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트리플도 지금은 하게 거의 되고 뭐 그렇게 됐죠. 그렇잖아요. 신경 안 쓰이세요? 뭐 어떤 면에서 제가 더 잘하면 어떡하지? 더 잘하면 좋죠. 그래요? 뺏어 먹으면 되잖아요. 이 친구가 너무나 좋은 선택을 막 해서 왔다. 근데 그걸 딱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쉐어를 하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쟤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거는 못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자신의 매력을 정확하게 찾았구나. 막 이런. 그럼 그냥 각자의 색깔대로 캐릭터를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같은 큰 줄기 안에서 조금 다른 옷을 입고 있다의 느낌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길을 걷고 연기를 하는데 이 뭐 표현이라든지 몸의 제스처라든지 이런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초연은 안 하고 재연을 들어갔다. 근데 초연 멤버들의 어떤 그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뭐 받아서 간다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제 또 만들어야 될 때 신경 좀 안 쓰이시죠? 제가 커리어에서 창작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라이센스 작품을 많이 했어요. 이 작업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말했듯이 재현 사면처럼 라이센스 작품은 이미 모든 장면의 목표와 인물 성격, 무대 동선 다 최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걸 연출이 주죠. 그렇죠. 배우에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쁘게 받아들이면 꼭두각시다. 좋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큰 줄을 나한테 이미 다 정해줬네. 난 색깔만 입히면 되는구나. 재현 사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어차피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그냥 거기다 내가 옷만 갈아입힌다. 이들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큰 줄기를 나의 색깔로 입힌다. 저는 사실 라이센스 공연을 이번에 처음 해봐가지고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답답할 수 있죠. 네. 좀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됐어요. 그 이제 기존에 뮤지컬 하던 분들은 이미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 네. 딱딱딱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게 결국에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배우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좀 달라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제 디렉션을 못 받는 배우가 되는 거고 그들한테는. 예. 아니면은 이 초이스가 더 좋은데 왜 꼭 이렇게 하라는 거야. 누가 봐도 이게 더 좋은 선택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걸 보여줘서 여기가 수긍하면 정말 좋은 초이스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센스를 조금 힘들어하는 배우들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오는 배우들이 좀 힘들어하긴 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내가 수긍이 안 되더라도 일단 하고 내가 의도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이 작품이 성공한 이유와 이렇게까지 장기 공연을 하고 있고 막 비싼 돈을 주고 한국에 갖고 와서 공연을 하려는 이유 자체가 잘 만든 거야 라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접근하면 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도가 트신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작업을 대하는 자세가 좀 빨라졌어요. 제가 아까 파이 했던 네네. 배우들한테 이제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최재림 배우에게 궁금한. 동료 배우들에게? 동료 배우들에게. 이거는 거의 이제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좀 모아왔어요. 네. 너무 궁금해요. 재림이 형 싸움 잘하시나요? 집주소 알려줄게. 이사 간 집 호준이한테 문자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자가 왔는데. 아니, 동네로 그냥 놀러 와. 발이 몇이시냐고. 285입니다. 키 치고는 조금 작아요. 그러네요. 네. 소리 질러서 유리잔 깨트릴 수 있나요? 훈련하면? 그 가능합니까? 그게 주파수가 있거든요. 네. 주파수가 맞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라노들이 실제 와인잔을 깰 수 있어요. 그래요? 주파수를 맞춰서 일정 이상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걸 내주면 깨져요. 만약에 제 목소리에 주파수가 맞는 유리잔이 있으면 네. 이론적으로 깰 수 있습니다. 우와. 비싼 자동차 진짜 관심 없으신가요? 몇 명 좀 떠오르는데 이거 질문한 애가? 너 리스 하잖아. 제가 차에 대한 욕심이 진짜 좀 없어요. 뭐 외제차를 타야 되고 말 그대로 럭셔리 차를 막 타야 되고 이런 로망은 없어서. 지금 뭐 타시는데요? 저 지금 스포티지, 올뉴 스포티지 타고 있는데. 진짜 비싼 자동차 관심 없으시네요? 네. 아니 그 시카고 가사 나와서 말인데 복화술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영상이 진짜 중독이 돼가지고 미국 거 뭐 그 이전에 했던 시카고들 뭐 다 찾아봤었는데 가장 완벽한 복화술을 구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거 배우신 거예요? 연습하신 거예요? 그냥 제가 연습한 건데 정말 복화술사들의 네. 기술과 제가 하는 거는 비교할 거리조차 안 되는. 물론 그렇겠죠. 거고, 예. 제가 하는 복화술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사실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했잖아요. 그냥 선생님한테 안 들키려고. 뭐 이거 다 하잖아요, 네. 사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발음의 정확도를 좀 올린 정도고.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발음의 정확. 그건 연습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그게 화제가 돼서 원래도 잘 되던 시카고가 더 잘 된 기분이 당연히 좋고 굉장히 인생캐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빌리라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농후하고 중후한 중년 남성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막 뱀처럼 교활하고 그렇죠. 하면 전혀 티내지 않고 이게 주 무기로 보여야 되는 인물인데 제가 처음 했을 때 35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무기는 저한테 없는 거죠 사실. 왜냐면 그건 인생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네네. 복화술은 사실 안 해도 돼요. 그 장면의 의미에서 사실 복화술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술로 어떤 재미를 좀 보여드리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봐주신 거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마리오네트 조종하는 것 같은 그 씬이 그 연기가 그 누구보다 여유로워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능청과 여유를 표현한다라는 그게 뭐 나이를 떠나서 그게 저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계속 돌려본 것일 것이고. 좋으셨죠? 그 화제 됐을 때. 좋죠. 네. 근데 다들 좀 놀랬죠. 이게 이 정도의 화제를 받을 정도야? 라고 되게 놀랬죠, 사실. 유미의 세포들의 그럴 만한 장면 없을까요?
단체 씬이 멋있는 씬이 많아요. 네, 안무가 잘 나온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그 세포 옷 입고 나와요? 일단 머리에 뭘 많이 달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옷과 이 위에 네, 그걸 이제 장치를 단다고 들어서 저는 안 쓸 겁니다. 아 그래요? 아마도. 아 주인공이니까 쓰는 게 보고 싶은데. 쓰기 싫은데. 왜냐면 머리 위에 달 게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유미세포들이 다 파란색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만 하얀색 옷을 입어요. 아. 그래서 제가 머리에 쓰면 네. 진짜 무한도전. 진짜 무한도전이네. 초창기 무한도전. 아, 그 황소랑 그 이렇게 줄다리기 할 때 달리기 하고, 네. 빨간색 반바지 입고. 정말 치열했던 진짜. 그래서 얼마 후면 나오겠죠. 그 그 이미지들이. 이미지를 보기는 했어요. 또뭐 웹툰에 그런 나오는 그런 쫄쫄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상은 아닌 걸로. 다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면서 쭉쭉 봤는데 다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되게 활짝 폈어요. 망했다라는 느낌인가요?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떠세요? 좀 자신감이 있어요? 첫 공은 뭐 어쩔 수 없이 항상 설레고 떨리고 그냥 그게 뭐 불안해서 떨린다기보다 떨림이 있고 그게 좀 지나가고 나면은 항상 이제 우리 배우들 이제 오늘 열심히 하자 이 마음으로 올라가죠. 아 저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셔가지고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무대 위에서 뭔가 긴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저는 사실 엄청 떨거든요. 저야 뭐 가끔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 더 그렇겠지만 그래서 항상 루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징크스처럼 운동선수들 마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살이 붙어서 진짜 공연 막바지 되면 그거 하느라 1시간 다 써요. 뭘 해야 되고 뭐 정리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항상 남들보다 극장을 먼저 가서 마음도 다 잡아야 되고 그런 거 없으십니까? 저는 루틴은 없고요. 그냥 커피는 잘 안 마셔요 공연 전에. 커피 마시면 목이 건조해져가지고 목이 건조해져서 커피 잘 안 마시고 매운 거 안 먹고. 노래 잘하고 싶으면 레슨 받으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어요? 레슨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받으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냥 매일매일 코노 가서 그거는 연습이 안 됩니다. 계속 불러도 안 돼요. 안 돼요? 노래 연습은 최대한 이 앰비언스가 없는 공간, 나의 생목소리가 들리는 그 공간에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빌려서 네. 혼자 노래를 막 해요. 노래만 하는 건 늘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 보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좋은 교육 영상은 많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그거 보고 혼자 그대로 따라한다고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판단할 능력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렇지. 그 능력이 있으면 혼자 해도 돼요. 맞아. 그럼 줌으로 혼자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으나 실제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훈련을 받는 게 사실 베스트인 방법입니다. 노래 너무 잘하고 싶어요. 일단 코너는 안 됩니까? 코노 최악. 그 일반 노래방도 최악이에요? 일반 노래방도 최악. 네, 알겠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이야기 더 하실 거 없나요? 유미의 세포들 재밌습니다. 잘 빠진 장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 작품을 보셨을 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제가 쫄쫄이 쓸지 안 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써야 더 많이 들어온다고 쓸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원작이 최고의 동료가 또 되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재밌게 저도 한번 보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저희 채널에 이렇게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오늘 무제 채널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상상했던 정민 배우님만의 어떤 엉뚱함과 순수함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좀 다른 스타일의 개그 욕심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너무 다 이렇게 진심으로 보진 마시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